반갑습니다. 정순열입니다. 지난 44편에서는 양명병 재간과 양명경표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5편에서는 양명열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앞선 양명병편 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명병증을 분류하면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풍한사기가 양명경표에 침범하면 양명경표증입니다. 사기가 양명의 순행 경로를 따라 3초의 상중하에서 우려를 하며 열증을 나타내면 양명열증입니다. 사기가 양명부의 기분과 혈분에 입리하여 유형의 병리적 산물과 결합하면 양명실증입니다. 그 외에 일반의 양명병에서 변화된 증으로서 양명변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명의 열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열증은 상중하초의 세 가지 열증으로 나뉩니다. 사열이 흉격간에 머물며 상초와 심신을 동요시키면 사열유유 흉격증이라고 부르며, 사기가 표와 가까움으로 청량으로 발산하며 우려를 제거하는 치자시탕을 사용합니다. 사열이 중초 위부에 있으면 위열이 전신에 확산된 위열미만증이나 열사의 미만, 즉 전신 확산과 더불어 진액과 양기를 함께 손상시키는 위열미만 진기양상증이 되며, 위열미만에는 백호탕을, 위열미만 진기양상에는 백호가 인삼탕을 사용합니다. 사열이 하초에 들어가 방광의 수기와 결합하면 우열이 진액을 손상하고 방광의 기화작용에 이경을 주며 상진수열 호결증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유금하면서 청열 이수하는 저령탕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열제상초의 치자시탕증 조문을 보겠습니다. 양명병 맥부의 긴 인조구고 복만이천 발열한출 불호한 반호열 신중. 양명병의 맥부는 리열을 나타내는 부맥입니다. 즉 경치적덕 중한활상유력의 맥상이죠. 이는 경치적덕 중한소력 거지유효 안지부족 여수표목의 표증을 나타내는 부맥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위긴의 기는 한사의 긴맥이 아니며 여기서는 사기가 왕성함을 나타내는 긴맥입니다. 인조구고는 상초 양명경맥의 열사가 청규를 동요시키며 진액을 소작하기 때문입니다. 복만은 양명경맥의 열사로 인해 복부의 기기가 옹체된 것이며, 천은 열사가 폐를 핍박하여 폐기가 역상한 까닭입니다. 발열한출 불호한 반호열은 양명병의 외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사가 양기를 손상하지는 않으므로 오한하지 않고 양명경맥의 열사가 왕성함으로 발열한출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중은 열사가 양명경맥의 기기운행을 저체하는 까닭인데, 대체로 열사가 성하면 신중하고 한사가 성하면 신통하며 한사가 경하면 신양합니다. 이 신중은 상한론 제6조에 열사가 왕성한 풍원의 병에서도 한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약 발한적조 심계계 반스머라고 하였는데, 양명병을 신원약물로 발한함으로 진액을 손상하고 위열을 간중하여 심신을 상뇨하면 심중번란이 발생하고, 아울러 고열로 인해 심주언의 기능이 상실되며 호화, 즉 서머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약가 온침 필축측 번조 부덕면, 즉 열이 성한 양명병에 다시 병인을 두려워하게 하는 화침을 가하면 심신을 손상하고 상음 조열하여 엄어화왕이 출현하며 번조하고 편히 눈을 감고 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 면자는 잠잔다는 뜻이 아니라 눈을 감고 쉰다는 뜻입니다. 중경은 잠잔다는 뜻을 말할 때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약하지 위중공후 객기동격 심중오농 설상태자 치자시탕 주지라고 하였는데, 바로 열제상초의 양명병을 말한 것입니다. 공하로 인해 리기가 공허해지며
양명경의 열사가 그 허를 타고 흉격에 내암하며 우열로서 심신을 요동시키는 증오입니다. 그러므로 번조증이 극심하며 심중오농이 출현하고 설상의 태는 박황태를 보이며 리을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무형의 열사가 표에 가까운 상초에 유효하고 있으므로 청량으로 발산선통하는 청선우렬의 치자시탕이 주방입니다. 또 다른 치자시탕증의 조문은 228조인데 양명병, 하지, 기회유혈, 수족원, 심중오농, 기분응식, 단두한출자, 치자시탕 주지. 하지는 실증을 형성하지 않은 양명병을 오하했다는 의미입니다. 기회유혈은 신체의 외부에 발열이 있다는 것이며 도안강통 등이 없으므로 태양병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수족오는 양명과 태음에서 소위를 찾습니다. 이것은 양명이 사지를 주관하고 태음도 사지를 주관하기 때문인데 상한론 원문에서 수족원이 갈자 제 양명이며 수족자원자 시 계제 태음이라고 논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족원을 기회유혈 즉 발열과 합하여 볼 때 태음병에서는 발열함이 없으므로 이 기회유혈 수족오는 양명증으로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결흉은 담수가 흉격에 열사나 한사와 결합하여 흉격 완봉이 동통하는 병증인데 불결흉, 심중오농이라고 말한 것은 이 병증이 유형의 병리적 산물의 결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열이 진정한 위중양계의 항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유열적 소국성기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열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사가 흉중에 온울하여 외표에 발설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양열이 상정할 수는 있으므로 머리에만 땀이 나올 수 있고 신상에는 땀이 없으므로 단도한출이 됩니다. 단도한출은 이외에도 서별발항증, 대규륜증, 태양병편에 기록되어 있는 화역증 등에서 출현합니다. 이상의 증으로 보아 열제상초의 양명열증이므로 청열선두법의 치자시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제중초의 위열미만증, 곧 백호탕증입니다. 원문 176조에 상한, 맥부활, 차의 표유열, 리무한, 백호탕 주지. 맥부활의 부는 치자시탕증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열을 나타내는 부맥입니다. 이열의 부맥을 나타내는 원문으로는 심화비 안지련, 기맥관상보자, 대왕황견사심탕 주지. 그리고 소규령증, 정제심화, 안지적통, 맥부활자, 소화명탕 주지 등의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맥활은 열사 미만, 즉 열사가 전신에 확산되고 가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고름병편의 350조에서는 상한 맥활이 골자, 리유열, 백호탕 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문 중의 표유열 리무한 이는 오자입니다. 계림고본 상한잡병론에서는 상한 맥부활, 차, 표무한 리유열, 백호탕 주지라고 하였습니다. 즉 표에는 한사가 없고 리에 열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에서 중요한 점은 백호탕증의 맥상은 홍대맥이 아니라 부활 또는 활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백호탕은 습고 지무와 같은 신미와 한성의 약물로서 중초에서 열을 꺾는 방법입니다. 백호탕 방중의 갱미는 한도자라고 하며 밭에서 자라 이수작용이 없는 나락을 말합니다. 보통의 나락은 물론에서 자라므로 성미를 따른 작용상 일점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성상진의 진액이 손상된 병증에 일반의 도미는 이론상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갱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방편으로는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 산약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219조도 백호탕증의 원문입니다. 삼양합병, 복만신종, 난이전척, 구부린 명구, 서머, 윤효. 원문에 삼양합병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태양표증과 소양증이 보이지 않는 모두 양명열성의 증상들입니다. 양명의 열사로 인해 복부기기가 분리하므로 복만하고, 열사가 경맥의 기기를 옹체하므로 신중하며, 번신도 번부동, 뒤척이를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난이전척이 발생합니다. 열사로 인해 청규가 손상되며 구중이 맛을 모르고 덤덤하며 얼굴에는 광택이 없는 기름때가 끼이게 됩니다. 구부린 면구는 리의 양명열이 순경상여한 임상표현입니다. 그리고 양명경별이 상부의 심에 관통하는데 양명조일이 심신을 동요하면 심조연의 기능이 상실되며 서머가 발생합니다. 윤효는 고열의 혼수상태, 즉 열성신혼에서 발생하는 실수의 증상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의 약 자한줄자 백호탕 주지에서 이열이 핍박으로 진액이 외월하는 자한줄은 양명위열 미만의 특징적 임상증후입니다. 백호탕은 삼양합병에도 사용 가능하고 양명열성 증후에도 사용하는 방제입니다. 219조의 건너뛴 다음 문장에 발안적 서머라고 하였는데 상한자병론의 또 다른 판본인 금괴옥함경에서는 발안적 서머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열성증후에 신원발안을 오용하면 진액을 더욱 손상시키고 다시 열을 조장하며 서머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하지적 액상생한 수족 영냉. 열성증후이지만 실사가 없는데 오화하면 하부의 음액을 손상하고 상부에서는 양기를 허탈하게 하는 음가르하 양타르상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액상하는 이마 부위에 기름 같은 땀이 나며 응결되어 흐르지 못하는데 이는 양기 상탈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맞은 병인의 머리에 방울방울 구슬처럼 땀이 맺히며 흐르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탈양의 모습입니다. 수족이 영냉한 것은 오화로 인해 양기가 쇠약해져 사마리 온양을 잃은 현상입니다. 다음은 위열미만 진기양상증, 곧 백호가 인삼탕증인데 우선 그 특징 증상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발열입니다. 168조에서는 열결제리 표리 구열이라 했고 169조에서는 무대열 심번이라 하였는데 모두 리열이 성하거나 열사 확산으로 인해 신체 내외에 열기가 가득하다고 논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출. 26조에 열박진액교열로 대한출이 있거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구갈입니다. 대번갈불에 욕음수수성, 구조갈, 갈욕음수, 구간슬조 등 모두 열성상진으로 인해 인수자구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맥콩대. 26조의 맥콩대는 맥기가 레성거세인 것으로 레시에는 열사가 성하여 흉용 풍배한 모습이고 그 시에는 기음이 부족하여 매우 빠릅니다. 이는 이열이 성하여 진기가 양상하므로 사기는 성한데 전기가 이미 쇠한 맥상입니다. 기타증으로는 한출로 기부가 이완되어 풍사의 침습을 이기지 못하는 시시오풍, 그리고 열성모기로 인해 인체 양기가 손상되며 기불고표하는 뱀이오한이 나타납니다. 백호가 인삼탕증의 원문들을 보겠습니다. 26조에 복계지탕 대한출 후 대번갈불에 맥콩대자 백호가 인삼탕 주지. 대한출, 대번갈, 맥콩대는 열사가 성하며 그에 따른 진액과 양기의 손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백호가 인삼탕의 3대증이라고 합니다. 170조 상한 맥부 발열무한 기표불에 불가여 백호탕. 고인들이 말하기를 무한불가용 백호 유한불가용 마왕이라고 하였듯이
표정이 해산되지 않았다면 백호탕을 저급하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한은 한사가 기표를 폐색하고 있는 것인데 석고로서 다시 청열한다면 표의 한사가 병복하여 더욱 표울하게 되며 병정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정 무한이 해산되고 가룡음수한다면 이는 열정이므로 백호가 인삼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9조입니다. 상한 무대열 구조갈 신번 뱀이 오한자 백호가 인삼탕 주지. 무대열은 한출이 태다하여 기표의 열은 발산되어 마치 대열이 없는 듯한 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갈 신번에서 알 수 있듯 리열은 여전히 왕성합니다. 뱀이 오한은 왕성한 열사가 이미 양기를 손상하였기 때문인데 양기가 고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아울러 한출로 인해 기표의 주리가 이완된 소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신한으로 청열하고 겸하여 익기생진하는 방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68조를 보겠습니다. 상한 약토약하오 7, 8일불에 열결제리 표리구열 시시오풍 대갈 설상간조입은 육옴수 수성자 백호가 인삼탕 주지. 7, 8일불의 열결제리 표리구열은 상한의 자연병정인 7, 8일이 경공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체 내외에 열사가 충만한 것이며 시시오풍은 양기가 손상된 표현이고 대갈은 진액 손상이 심하여 스스로 물을 구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욕음수 수성은 이미 양기가 손상되어 진액을 스스로 화생하지 못하여 해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위열 미만 진기 양상의 증상입니다. 222조의 갈욕음수 구간설조자 백호가 인삼탕 주지는 221조의 치자시탕증 조문의 뒤에 있는 문장인데 양명경렬을 오화한 후 열사가 중초에 함입하여 열사 미만 진기양상증이 되며 갈욕음수가 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백호탕에 사용되는 한대의 인삼은 하북의 상당지구에서 생산되던 오가피과의 일종 식물입니다. 현재는 망실되었는데 학자들은 그 작용이 현재의 고려삼과 서양삼의 중간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곧 서양삼의 중점인 양음생진작용과 고려삼의 중점인 익기작용을 겸하고 있어 백호탕증과 같은 열성증후에 사용하여도 열을 부조하지 않으면서 익기생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양기의 손상이 분명하면 고려삼을 사용하고 진액 손상이 명확하면 서양삼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인삼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호탕의 방 후에 차방 입하 후 입추 전 내가복, 정월 2월 3월 상름냉, 역불과 여복지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대열할 때는 백호탕을 사용하여도 중초양기를 손상할 염려가 없지만 만약 겨울철이면 백호탕의 사용을 신중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223조의 절영탕 조문입니다. 이 조문도 221조의 치자시탕조에 이어진 문장입니다. 약 맥부 발열 가륙 음수 소변 분리자 절영탕 주지. 맥부 발열, 이 맥부 역시 표가 아니라 리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자시탕, 백호탕 등과 마찬가지로 경취적 즉 중한 활상 유력의 맥상입니다. 리얼로 인해 발열이 있습니다. 가룡음수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먼저 열사가 하초에 들어가며 수사와 상결하여 양기가 진액을 화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미 오화상음으로는 진액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분리는 소변이 단적하고 요도삽통하는 뇨빈, 요급, 요통의 소변분리입니다. 이는 수혈의 혹일로 인해 기화가 실제되어 폐수 배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오령산의 소변분리는 단순한 기화분리증이므로 뇨소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절영탕의 절영, 복령, 택사는 담삼리수하고 활석은 활기하며 청혈 거습하고 악교는 신중의 음액을 보양합니다. 그러므로 음호 수혈 혹일증에 절영탕을
선용합니다. 224조는 절영탕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양명병, 한출, 다해갈자, 불가여 절영탕. 한출이 많은 것은 리을이 성하며 진액이 외열하는 임상표현이며 열제 중초하여 위열이 진액을 손상하므로 구갈하여 응당 백호탕을 사용할 정오입니다. 이 한다 위중조, 한출이 많아서 진액을 손상하였으므로 위중의 진액이 부족합니다. 절영탕 불이 기소병고야. 절영탕은 또한 이뇨방이므로 수열의 호결이 없는 열성정후에 절영탕으로 리뇨하면 다시 진액을 손상하게 됩니다. 이 조에서는 중초 위열 진상과의 구갈과 하초 수열 호결의 구갈을 서로 구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절영탕의 3대 주정은 수열 호결 기화 실사로 인한 소변 분리와 수열 호결 진액 불화로 인한 간료금수, 그리고 의무화왕 심신불교에 의한 신번부등면의 셋입니다. 열제 상초, 열제 중초와는 확연히 구분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제대의 학자 가온백은 치자시탕의 청선의를법, 백호탕의 신안절을법, 절영탕의 청열리수유건법 이 셋을 일러 기수삼법이라고 하며 후대 명청대에 새로이 개척한 온열병을 치료하는 바의 훌륭한 조방법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기표에 가까운 상초의 열사는 청량으로 발산하며 선통하고 상하에 모두 가깝지 않은 중초의 열사에는 그대로 체내에서 식혀 제거하며 하초의 열사는 유근과 리수로서 하술하는 방법은 매우 놀라운 사고방식의 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곡 정공선사의 시 한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 발을 씻고 침상에 올라 잠을 잔다. 산 위로 달이 가는 줄 미처 몰랐네. 숲속의 새소리에 문득 눈을 떠보니 소나무 가지에 붉은 해가 걸렸구나. 다음 편에서는 양명부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